말이 많고 궁금하실 텐데 자기소개서는 좀 그래도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학점대, 비슷한 수준의 이 두 지원자 혹은 여러 명의 지원자 중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정도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편이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기업은 TO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 자기소개서로 거를 인원을 몇 배수로 뽑을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류에서 이력사항을 가지고 커트하는 그 규모를 좀 그래도 널찍하게 잡아서 그 인원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검증하여 뽑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면 자기소개서를 본다. 면접은 우선 아주 친근감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이 PT 면접이 있고 그리고 쉽게 말해 인성 면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성 및 직무 면접이 있죠. 그런데 PT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클까? 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PT에서 정말 다른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말씀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성 면접에서 이 지원자가 우리와 잘 맞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T도 물론 그렇다고 놓을 순 없겠지만 내가 PT를 좀 못 봤다 하더라도 큰 낙담하지 말고 인성 면접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공 지식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반도체의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예 모른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PT에서도 전공 지식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뒤로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면접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어도 다른 부분에서 더 잘 대답했을 경우에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PT 면접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화공 계열의 전공자에게 나왔던 질문인데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PV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모 열원에서 A 도시, 저 열원에서 B 도시일 때 이 효율에 대해서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열기관의 효율이 100%인 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게 이제 3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세트, 2세트가 각각 3문제씩이 주어지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된다. 실제로 합격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반도체 관련 지식보다는 전공 지식 그리고 그런 직무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로 좀 엇갈리는 것 같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인성 면접적인 부분에서 인성적인 질문에서 정말 자네는 야근은 괜찮은가요? 교대 근무 괜찮은가요? 라고 했을 때 공감이 가고 진정성이 느껴지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라는 것에 좀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한다. 정말 교대 근무 괜찮으세요? 혹시 체력이 나쁘진 않나요? 좀 체력이 약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계속해서 검증을 하더라도 이게 검증이지 정말 내가 떨어질 지원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도 밀어붙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영어 면접은 어떤 지원자는 실제로 영어 면접을 잘 못 봤으면 영어 면접 점수가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영어가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해서 실제로 합격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 면접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잘하면 좋겠지만 그게 썩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다른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면 내가 좀 그냥 답안은 이런 거지, 반도체는 이런 거지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신다기보다는 굉장하게 많은 모의 면접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강단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답변, 자신감 이런 것들을
기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셨을 때 저 친구는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저 친구 잘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스피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시면 1년 내지 2년 정도는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교대 근무라는 건 잘 아시는, 쉽게 말해 밤에 출근할 수도 있고 낮에 출근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만약에 교대 근무가 이제 나이트 근무로 배치가 되면 사실은 통근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기숙사 생활도 염두를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것이 특징인데, 그 뒤에는 배치가 되고 나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공정 쪽으로 갈지 혹은 설비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기에 가는구나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 양상기술로 모두 뽑아놓고 그 뒤에 배치를 1년 내지 2년 뒤에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의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어는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배치되는 시기에 투입이 얼마나, TO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그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내 의견이 100% 반영된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배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공정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R&D, 설계, 혹은 내가 공정을 직접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공정 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반도체 기업에서의 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양대 산맥으로 뛰어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내가 공정을 했다라 그러면 이직을 한다면 그 경쟁사 혹은 해외 취업 이렇게 되는 것이지, 반도체 기업에서 공정을 담당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대신에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설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졌을 때 이직은 쉽다, 이런 것을 두고 좀 고민을 한번 근무를 싹 해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거랑 실제 업무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막상 했는데 맞을 수도 있고, 막상 내가 좋았던 것이 사실은 안 맞을 수 있고 하다는 점. 공시된 초봉 같은 경우에는 4,48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과급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정말 끝난 산업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공급량의 그런 수급에 대한 문제로 일시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는 입장이라면 그 뒤에 차츰차츰 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성과급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기업일 텐데요. 여러분께서 더 수시 채용으로 가기 전에 이번 하반기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